회사의 중간 간부입니다. 평소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상사와 자주 부딪히고 대들다가 어제는 사표를 내던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얼마 전 옹달샘에 오셨던 한 참여자분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드린 답을 오늘 요약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분을 사흘 동안 옹달샘에서 휴식을 취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말고 쉬시라. 멍 때리기 하듯이 머리를 비우시라. 밥 잘 드시고 잠 잘 자도록 힘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분을 다시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당장 회사에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사표를 내던졌던 그 상사분을 찾아가서 무조건 사과하셔라.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경솔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를 비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우선 그게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하는 것을 절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걸로 보지 마시고 이분이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따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틀림없이 그 상사분이 불합리한 것도 많고 대들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사의 부족함이나 불합리한 일 때문에 자기가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스스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로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그 상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상황에서 그때마다 스스로 조직에서 사표를 내고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 조직 안에 더 깊숙이 더 잘 들어가셔서 일하고 대신 앞으로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신 분의 삶에서는 나는 저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되도록 적으로 만들지 말고 잘 지켜보는 것. 그러면 조금씩 열립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일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전무다,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입니다, 교감 선생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자도 많을 것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교장, 교감이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는 결정이 잘된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팔로우를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데 누군가가 그 권위를 세워주면 그 사람도 좋지만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도 함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조직, 그 공동체에서 함께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보시기에는 불합리, 부조리도 있고 나와 맞지 않고 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조직 내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디 가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제풀에 스스로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남을 되도록 지적하지 않고 적으로 돌리지 않고 그의 잘못을 타산지석, 자신의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남의 잘못, 남의 책임을 자기 것으로 전가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상사는 상사의 것, 그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되느냐? 제가 저희 아침지기들에게 강조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팔로워십입니다. 팔로워십이 뭐냐 하면 힐러십의 초기 단계입니다. 팔로워십은 따르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따르느냐?
좀 세게 말씀드리면 지옥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단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옥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도착하고 보니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더 좋은 또 다른 길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가능성이 열리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실지 몰라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 간에,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에. 시간이 가면 어느 날 따르던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집니다. 아끼던 부하가 사표를 내던지고 나갔다가 사흘 뒤에 돌아오더니 공손하게 잘못했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 열의 5 이상은 바로 그 상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표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수긍해 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느 순간 팔로우십을 보인 사람 중심으로 힘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 후에는 자기가 바로 그 윗자리에 오르게 되고 상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바꾸면 됩니다. 상사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 팔로워십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바로 서번트십이 있습니다. 따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 주위에 사람들이 더 잘 모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이 저렇게 하네. 잘 삼키고 참고 인내하는 것. 저기에 길이 보이네.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와 권력은 비슷한 말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임스 C. 헌터의 서번트 리더십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권력과 권위를 구분하는 또 다른 측면은 권력이란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친척이거나 동료라고 해서 또는 부와 권력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그러한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습니다. 권위란 결코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권위란 한 인간으로서 당신과 관련된 것이며 당신의 인성,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권위는 봉사와 희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가꾸는 만큼 거두는 수학의 법칙과 같다는 것이죠. 먼저 봉사한다면 상대방도 봉사할 것이고 무시한다면 나도 무시당할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봉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다가간다면 필시 그도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봉사와 희생을 하려면 나의 노력이 먼저입니다. 나의 노력이 먼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변화가 필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재미있는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크건 작건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떤가요? 권력을 갖고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요? 권위는 지금 당장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일담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셔서 상사에게 사과를 전하고 이후 관계가 점차 잘 풀려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 상사와 함께 저에게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